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발달센터를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 느린 아이를 주제로 먼 이야기를 제 경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금 기다리면 말이 틀릴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혹시 발달이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또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 많은 중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말이 늘겠죠? 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다리는 것도 또 중재에 개입하는 것도 각각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무작정 기다리거나 하는 것은 권유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단순히 말이 늦은 아이를 레이토커라고 하는데요. 레이토커와 또 도움이 필요한 발달적 언어장애 아이, DLD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발달 전문가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보호자분들이 무엇을 관찰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말이 늦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임상적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군들이 있는데, 말이 늦은 아이가 임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 단순히 말이 늦은 아이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가 좀 많이 중요한데요. 만 2~3살 무렵에 검사 점수 하나하나만으로는 앞으로의 예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사인을 보는데 그 감별 사인을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이어서 실제로 검사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레이토커와 같이 말이 느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해주고, 그리고 언제 발달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이 늦은 아이, 레이토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여기 박사님이 1989년에 제안한 기준을 널리 쓰고 있는데요. 레이토커라고 하는 것은 만 18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아이 중에서 표현 어휘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아직 둔한 말을 붙여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레이토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 어휘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입 밖에 내는 낱말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레이토커의 배제 조건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배제 조건이라고 하면 청력 손실에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전반적으로 언어 이해에 인지 발달이 느리거나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문제가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즉, 다른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유독 말만 느린 경우를 레이토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늦은 아이 레이토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통계적으로 말이 느린 아이의 70에서 80% 정도는 만 4, 5세 이전에 또래 수준에 따라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이 늦어도 다음에 이야기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렛 부모라고 말이 늦게 트이는 아이이고요. 반면에 중요한 것은 20에서 30% 아이는 레이토커 아이들이 언어 결함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DLD, 발달성 언어장애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 하나가 이 지금 아이가 레이토커인지 아니면 DLD인지 구분하는 것이 18개월 정도에 오시면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몇 %인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아이 한 명을, 내 눈앞에 있는 아이 한 명을 콕 집어서 이 아이가 지금 당장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18개월은 쉽지 않고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단순히 기다리자고 하거나 무조건 치료하자고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이제 전반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토코 외에 DLD 발달성 언어장애란 무엇인지 발달성 언어장애 정의를 보면은 예전에는 단순 언어장애, 영어로 SLI라고 불렀었는데 2017년에 국제적으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합의를 해서 DLD라는 용어로 현재는 통일해서 쓰이고 있고요. 현재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청각 문제나 지적장애, 자폐 같은 뚜렷한 생물학적 원인이 없는데도 만 4세가 지나서도 일상 대화와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언어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를 DLD라고 합니다. DLD의 네 가지를 오른쪽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지속성, 만 4세 이후에도 언어 지연이 남아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여야 되고, 세 번째로 청각이나 지능 ASD 등 다른 원인이 배제가 돼야 되고, 네 번째로 자연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단순히 조금 늦는 게 아니라 언어를 처리하는 뇌의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DLD 아이들은 나중에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학년기에 가면 읽기 곤란이라든지 난독증이나 문해력차라든지 학업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중재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지연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정상 발달하고 똑같은 순서를 밟아가는데 그 시점만 조금 늦은 것이고, 따라서 또래를 따라잡을 잠재력이 있는 경우고, 대부분 그런 아동들을 보면은 표현어휘, 즉 말수는 적은데 한정이 돼 있고 알아듣는 이해력이나 상징놀이 같은 것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혹시 이제 얘가 장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느린 게 아니라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질적인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이가 문법이나 소리를 기억하거나 알아듣는 것, 이런 여러 영역에서 지연이나 결함이 나타나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게 보이고요. 저절로 이런 부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꼭 치유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연인 아이들에게는 조금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의 신호가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표로 정리를 해보면 레이토커, 말이 느린 아이하고 DLD,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말이 늦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단 연령을 보면 18개월에서 35개월 사이에 진단이 되지만, DLD 같은 경우는 만 4세 이상에서 진단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3살 이전에는 성급히 아이한테 장애라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3세 이전의 아이들 발달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애로 진단하기 쉽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함 영향을 보면은 레이토커 같은 경우는 표현어휘가 양적으로 적을 뿐이지만, DLD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법이나 소리 기억이나 알아듣기 여러 영역의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언어 능력을 보면은 레이토커 같은 경우는 몸짓이나 상징놀이 같은 비언어 소통은 정상인데, DLD는 작업기억이나 실행기능 자가 함께 오기 때문에 이런 비언어 소통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반적인 발달을 보면 레이토커는 일시적이고 회복이 가능하고, DLD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잔존하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2~3살 무렵에 검사를 하면서 이 검사 점수 하나만으로 이 아이가 현재 상태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 아이의 예후, 앞으로 이 아이가 정상일지 따라잡을지 아닐지를 검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표준화 검사에서 100분이 몇 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발달 전문가들은 표준화 검사에 더해서 정해진 기준이 없는 아이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는 비표준화 평가, 그리고 요즘에 언어 치료에서 많이 하는 역동적 평가, 역동적 평가라 하면 아이를 가르쳐 보고 가르친 후에 얼마나 아이가 단기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게 역동적 평가인데요. 이 역동적 평가를 해서 이 위험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예후를 가르는 5가지 감별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의 이유를 볼 때 첫 번째 감별 신호는 수용 언어입니다. 수용 언어는 쉽게 말하면 알아듣는 이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하는지, 즉 표현에만 주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를 예측하는 데는 오히려 알아듣는 이해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말은 적어도 지시를 잘 따르고 이름을 대면 그 사물을 잘 찾는 이해가 정상인 폼의 아이, 이런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레이토커인 경우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표현뿐만 아니라 알아듣기까지 함께 쳐지는 경우는 이것은 조금 레드 플렉, 위험 신호입니다. 알아듣기와 말하기가 동시에 지연된다는 것은 언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넓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DLD일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은 늦어도 다 알아들어요 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좋은 신호이고요. 말도 늦고 알아듣는 것도 늦고 지시하는 것을 잘 따라하지 못해요. 이것은 DLD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발달검사 센시나 메가더웨이츠로 수용 언어를 36개월 미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36개월이 넘어가는 아이들은 프레스나 ILVT로 수용 언어나 어휘력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 전문가들이 감별 신호로 보는 것들은 아동의 의문 처리 능력하고 옹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 왼쪽에 그린 라이트 안심 신호를 보시면 자음 목록이 조금 느리게 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소리하고 더 복잡한 음절 구조가 꾸준히 늘어나는 경우는 좋은 양상이고요. 오류가 있어도 발달 과정에서 흔히 보는 범위 안에 있으면 이것도 좋은 과정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를 보면은 사용하는 자음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고 옹알이도 단조롭고 모음을 왜곡하거나 자음을 빠뜨리는 것 같은 또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비전형적인 오류가 자주 나타난다. 이러면은 조금 이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를 관찰하실 때 바바바바 다다다다처럼 몇 가지 소리만 반복하는지 아니면 주주마다 점점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가는지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달 전문가들이 레이토코와 DLD를 감별할 수 있는 신호를 보면은 몸짓과 상징놀이입니다. 아직 아이가 말이 서툰 아이라도 말이 부족한 자리를 다른 걸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왼쪽에 양호한 신호를 보시면 원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포인팅이 있거나 물건을 부모에게 보여주거나 눈을 맞추는 아이 컨택이 있거나 관심을 함께 나누는 쉐어링이 있거나 이런 공동주의가 활발하면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신호이고요. 또한 가상놀이를 인형에게 밥을 먹이는 척하는 가상놀이나 상징놀이를 한다면 이런 아이들은 아직 말이라는 그런 도구만 갖춰지지 않았을 뿐이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하고 능력은 충분한 거기 때문에 양호한 신호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의 위험 신호는 몸짓 제스 자체가 적고 단조롭고 가리키는 포인팅이나 아이 컨택이 드물고 놀이도 예를 들면 자동차를 그냥 굴리는 정도이거나 바퀴만 이렇게 굴리는 정도의 단순 수준인 경우는 이 놀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언어 이전에 소통 능력에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 쓰는 대표적인 그 도구가 CSBS나 의사소통 상징인정 척도라고 새로 나온 도구가 있는데요. 새로 나온 게 한 2, 3년 정도 된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 놀이 관찰을 해보는 것도 추천되는 비주관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발달 전문가들이 레이토코하고 DLD를 구분하는 네 번째 방법은 음원 작업 기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들은 소리를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에 붙잡아두는 능력, 기억력, 짧은 기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하는 단어가 많고
이런 데 좌우되지 않고 순수한 처리 능력만을 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단어 따라 말하기 또는 문장 따라 말하기로 할 수 있는데요. 비단어 따라 말하기나 문장 따라 말하기의 중요성은, 유용성은 이런 레이터커나 TLD 부분뿐만 아니라 다문화 아동들의 언어 능력 평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비단어 따라 말하기가 있는데요. 고, 불, 디처럼 뜻이 없는 소리를 들려주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데 이게 어휘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로지 아이가 소리를 듣고 그걸 단기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걸 표현하는 그런 능력만을 측정하게 되는데, TLD 아이들은 이런 음절이 이제 쉽게 이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음절이 3개, 4개, 5개로 길어질수록 오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저장하는 음운 루프라고 하는 그 용량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단어 따라 말하기 외에 문장 따라 말하기는 문법적인 지식과 기억을 동시에 반영하긴 하는데, TLD를 또 언론의 지표 중에 하나로 논문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민감도가 특이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이 비단어 따라 말하기나 문장 따라 말하기는 그 전문가들이 특히 비중 있게 잘 생각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발달 전문가들이 그 레이터코하고 TLD를 구분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역동적인 평가, 다이나믹 어세스먼트를 해보는 건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가르쳐 보는 겁니다. 단기간에 가르쳐 보고 아이 수행을 보고 평가를 해보는 건데요. 역동적 평가는 가르쳐 봤을 때 얼마나 빨리 배우는가를 보는 건데, 검사 방법은 검사, 중재, 재검사 이렇게 3단계입니다. 먼저 아이가 못하는 과제를 확인을 하고 짧게 힌트를 주면서 가르쳐보고 다시 검사를 해보는 건데, 레이터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도와줘도 새로운 규칙이나 단어를 금방 다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수정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지금은 못하는 게 아니라 곧 할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근데 DLD 유형군인 아이들은 같은 단서를 여러 번 줘도 습득이 더디고 배운 것을 다른 상황으로 옮기는 일반화가 잘 안 됩니다. 이 다이나믹 어세스먼트의 가치는 처음에 점수가 똑같이 낮게 나온 두 아이를 구별해 줄 수 있다는 게 돼 있고, 요즘 논문이나 아니면 외국 논문을 보면은 다이나믹 어세스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 전적인 평균화 검사말을 놓칠 수 있는 아이들을 걸러내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고 언어 치료사의 전문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레이터코와 TLD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보면은, 첫 번째로 부모님께서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씩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인데요. 알아듣기까지, 그러니까 수용 언어까지 아이가 느린 건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는 소리가 단조롭고 잘 들리지 않는지, 제스처나 아이 눈 맞춤이 약하고 드문지, 놀이가 상징놀이가 아니라 단순놀이 수준인지, 그리고 따라 말하기를 유독 힘들어하는지, 또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가르쳐도 더디 학습이 되고 일반화가 잘 안 되는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기 그 중공기사 하나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어느 아이나 한두 가지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패턴이 여기 안에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걸 보시기를 권장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몇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나중에 늘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발달 전문가나 언어재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밀평가를 해보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 표로 정리해보면, 아이가 18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아동이다. 그런데 표현어휘가 50개가 안 되거나 둔한 말을 붙여서 말하기를 잘못한 아이다. 그러면 이 아이를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해력, 수용 언어는 어떤지, 제스처는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상징놀이 수준은 어떤지, 가족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결과 저위험군이다 하면은 레이토커, 말이 늦은 아이를 의심을 하고, 이런 아이들은 보면은
수영 언어가 정상이고 그 의사소통적 제스처가 충분하고 가족력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교육 중심의 간접 중재를 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추적 관찰하고 그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레이프 부모인 경우가 많고 다 자연스럽게 캐치업콜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고위험군은 수영 언어 알아듣기까지 아이가 느리고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 이하로 느리고요. 제스처 몸짓이나 놀이 수준의 결함이 있어서 상식 놀이 수준이 없거나 아니면 단순 놀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족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다리지 마시고 조기에 직접 중재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비단어 따라 말하기나 아니면 문장 따라 말하기 같은 실제 평가를 해보고 아이의 수준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 4세 이후에도 언어 발달 지연이 낮으면 그때는 DLD인지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화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레이터커나 레이프모로 생각을 해서 조금 기다려보세요, 관찰해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보호자분들은 어떤 것을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다려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언어를 핵심적으로 좀 집에서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주거 따르기입니다.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에 부모님이 맞춰서 아이 수준에 맞게끔 말을 하는 거고요. 둘째는 혼잣말 말하기 하고 병행 말하기, 평행 말하기라고 하죠. 이것은 언어치료사의 치료 기법 중에도 있는 건데요. 지금 하는 행동을 중계방송 하듯이 아이의 행동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로 들려주는 거고, 세 번째 확장하고 확대입니다. 이것도 언어치료사의 치료 중재 기법 중에 있는데, 아이가 예를 들면 차라고 하면은 그래 빨간 차가 가네 뿡뿡처럼 이렇게 더 말을 늘려서 이야기를 아이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네 번째 시간제도 이 치료 기법 중에 있는 건데요. 원하는 걸 바로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표현할 틈을 잠깐 기다려서 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대화식으로 책 읽기, 읽어주기보다는 묻고 답하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반응성 상호작용. 이런 1번부터 6번까지는 언어치료사들, 언어중재, 그리고 그 부모님 교육하는 그 내용이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이것만 잘하셔도 레이토코나 레이프모들은 많은 언어적 자극을 받게 되는데, 반응성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아이의 작은 몸짓이나 소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아이의 언어 환경이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레이토커 말고 혹시 DLD가 의심이 돼서 언제 어떻게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까요? 왼쪽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험 신호가 2가지 이상이 겹칠 때, 그리고 수영 언어, 이해력, 알아듣기까지 함께 쳐질 때, 만 2돌이어도 표현 어휘로 50개를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질 때, 그리고 가정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발달 전문가나 언어지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요. 오른쪽은 왜 조기가 중요한지, 왜 하필 빨리 해야 되냐, 어린 시절에 뇌는 가속성이 높아서 변화의 여지가 크고 개입이 빠를수록 언어와 학업에 대해서 예후가 좋아진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기의 읽기 어려움이나 학습 어려움까지 처음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개입을 강조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정확한 평가를 받으면 기다리는 것 자체도 불안하게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에 기반한 그 능동적인 검사나 능동적인 선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언어 발달 검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행 흐름도를 간략하게 나타내는데요. 선별 검사를 하고 표준어 검사와 비표준어 검사, 역동적 평가를 필요하면은 시행을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출적 관찰할 건지 아니면 조기중재로 이어질 건지를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되고 필요하면은 수학과
혹시 청력적인 문제가 보이면 이비인후과적인 협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말이 느린 아이 대부분은 레이토코로 따라잡지만 20에서 30% 정도는 결함이 있어서 만 4세 이후에 DLD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림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 크면 괜찮아진다라는 막연한 안심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하고, 둘째, 지연하고 장애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오늘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레드 플래그 사인, 위험 신호, 수용어는 어떤지, 제스처는 어떤지, 몸짓이나 상징놀이는 하고 있는지, 의문 작업 기억 능력은 어떤지, 그리고 가르쳤을 때 동적, 다이나믹 어세스먼트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이것에 따라서 기다릴 건지 아니면 조기 중재를 할 건지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래도 기다려보는 것도 무작정 방치가 아니라 또 개입에도 각각의 근거가 있는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은 부모님의 불안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아이들 관찰하고 전문적인 평가에서 나와야 한다 라는 거고, 레드 플래그 사인, 위험 신호가 몇 가지가 겹치면은 주저없이 조기 평가를 받으시고, 양호하면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능동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6가지 정도를 해보시고, 양호한 게 아니라 중재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중재치료를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개별적인 아동의 진단과 중재는 여기 아래쪽으로 적어드렸지만 반드시 전문가나 언어지원사 등 종합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